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편두통성 어지럼증, 어지럼증의 양상도 다양하던데요. 귀가 문제되는 어지럼증, 정말 어지럼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이비인후과의 이효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어지럼증을 겪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빈혈인가,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귀가 이상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살면서 한두 번 어지럼증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이 이비인후과적인 부분이 가장 많다고 들었어요. 네, 성인의 어지럼증 중에서 한 60% 정도는 귀에서 오는 어지럼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어지럼은 워낙 많은 여러 가지 증상을 다 어지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냥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도 어지럽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약한 증상도 어지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심한 증상은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할 정도의 아주 심한 어지럼증까지 다 어지럼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럼이 올 수 있고 어지럼은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어지럼증을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표현하는 게 다양한가요? 그냥 어지럽다고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진료를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지러운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지러워요 하고 입을 딱 예. 다물으시면 예. 어떤 어지럼인지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꼭 어지럽다는 말 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야말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귀에서 오는 어지럼은 보통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땅이 꺼지는 식으로 느껴지는, 움직임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갑자기 일어날 때 앞이 까매진다든지, 머리가 멍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지럼이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네. 그러면 귀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을, 좀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도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질환을 이야기할 때 말초성, 중추성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추성이라고 할 때는 중추신경계, 우리 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중추성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몸 안에 그 밑에 있는 말초신경계에서 나오는 경우를 말초성이라고 합니다. 귀는 뇌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말초성 어지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초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것 네. 같고, 그럼 귀에는 왜 그렇게 많은 또 문제가 발생할까요? 귀는 사실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지럼증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의아하기도 해요. 네, 우리가 느끼는 감각 중에서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균형 감각이거든요. 청각은 우리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귀가 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청각을 신경을 담당하는 귀의 부분에 연결된 것이 균형 잡는 세포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는 감각을 귀에서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귀에 질환이 있으면은 어지러운 증상이 같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청각 증상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지럼증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이비인후과적인 부분이라고는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위험으로 따지면은 위험도, 그러니까 심각함으로 따지면 뇌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추성 어지럼은 사실 빈도는 적지만 그게 어지럼이 오는 질환 자체가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렇게 그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볼 수밖에 없고, 심한 어지럼을 가지시는 경우에는 그런 질환을 먼저 감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으로 응급실에 가시거나 하면은 머리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이런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초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연세가 좀 많으시다든지 당뇨 혈압이 좀 있으시다든지 뭐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한 어지럼이면서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것 같은 감각이 좀 약해지거나 팔다리가 약해지는 이런 증상이 같이 있으면 그런 때는 중추성 어지럼을 더 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환자분들 수준에서 이게 뇌의 문제인 건지 귀의 문제인 건지 좀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 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고령이신 경우에는 뇌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 혈압이 있으신 경우, 특히 조절이 잘 안 될 때 그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당뇨 혈압이 없으신 경우에는요. 그러면 증상으로도 환자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귀에서 오는 어지럼은 뱅글뱅글 도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뱅글뱅글 돌거나 땅이 꺼지는 느낌. 특히 뭐 자세랑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귀가 먹먹하면서 잘 안 들리는 청각 증상이 같이 있다든지 그러면 중추성보다는 귀 쪽을 훨씬 더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분명히 침대에 가만히 나는 누워 있는데 천장이 뱅글뱅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러면 이 어지럼증, 귀로 인한 이런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비행기 이런 거 탈 때 좀 더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질환에 따라서 다른데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자세랑 관련 없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어지럼이 온다든지 하면 사실 교통사고하고도 직접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이 자꾸 오는 시기나 이럴 때는 운전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이런 질환에도 좀 종류가 있고 좀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귀에서 오는 질환도 사실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보통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메니에르시병, 그리고 전정신경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흔한 귀에서 오는 어지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조금 특징이 다른데요. 이석증이 가장 흔하고, 근데 이석증은 보통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침에 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돌아 눕거나 했을 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했을 때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메니에르병은 한 2-3시간 정도씩 어지러움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청각 증상이 같이 오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전정신경염은 그냥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한 2-3일 이상, 4-5일 이상 계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같이 또 질환과 질환끼리 좀 겹쳐 있기도 하고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뭐 그런지도 궁금한데요. 보통은 세 가지 증상을 구별을 하기는 쉽고요. 그런데 이석증은 뭐 난청이든 다른 어지럼증이 있는 모든 경우에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정신경염을 알았던 분이 나중에 이석증을 앓기도 하고 메니에르시병을 앓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중간에 이석증을 앓기도 하고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귀에 대한 어지럼증 좀 개념을 좀 잡은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 그러면 이석증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이석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서요. 이석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석이라고 하면 한자로 귀, 이자, 돌, 석자에서 귓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귓돌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병인데요. 사실 귓돌이라고 하니까 사실 설명하기, 이해하기는 쉽지만 진짜로 귀에 눈을 들여다보면 돌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 이것은 아주 세포 단위의 작은 마이크론 단위에 있는 모래알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도 하나가 아니고 수천 수만 개가 모든 사람의 귀에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정해진 자리에 이렇게 모래더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몇 개가 떨어져서 굴러다니다가 잘못된 위치에 가서 움직이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질환이 이석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딱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이석이 왜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지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떨어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냥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도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거의 없는데 성인이 되면은 그게 한 몇십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늘어나고 이 이석의 결정체의 성분이 뼈의 성분과 거의 동일한데 뼈의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석도 약간 퇴화가 되면서 같이 잘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증상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 어지럼을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석이 얼마나 떨어져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증상이 심할 때가 있고 또 가볍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느끼시는 그 어지럼의 증상은 아주 무섭거든요. 사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도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환자에 따라서는 아주 무서운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균형 잡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적인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석증은 완치가 되나요? 네, 이석증은 귀의 균형 잡는 기관에 걸리는 감기처럼 그때그때 치료를 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병입니다. 이석증을 자주 앓거나 심하게 앓는다고 해서 후유증이 남거나 내가 기능이 어디가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이석증에 대한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석증은 그 귓돌이 잘못된 곳에서 굴러다녀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굴러다니는 위치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이석이 어느 위치에서 굴러다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머리의 위치를 돌리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검사라고 하는데요. 앉아 있다가 눕는다든지 누워서 고개를 돌린다든지 하는 걸 해부학적인 이론에 맞춰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석증 이렇게 해서 교정이 된다면 다들 잘 넘어가는 건데 혹시 이석증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술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그렇군요. 극히 드문 경우요. 네. 네. 그러면 이석증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귀에 생기는 감기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와닿는데요. 하나 궁금한 거는 그래도 어지럼증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좀 공포감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이석증이 오셨던 분들은 또 언제 본인이 또 어지러울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맞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빈도가 좀 더 작고 재발도 좀 더 잦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자주 생긴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뼈를 좀 튼튼하게 하는 습관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알아셔야 할 거는 이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오더라도 그때 그냥 잘 치료하고 넘어가면 생활이나 본인의 건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귀에 생기는 어지럼증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전정신경염이요. 이 전정신경염 발음도 어렵고 이거는 더 생소한데요. 왜 생기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정신경이라는 것은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 바로 옆에 균형 잡는 신경을 전정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있는 균형 잡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갑자기 그쪽 귀에 균형 잡는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균형 잡는 기능이라는 것은 양쪽 귀에 있는 전정신경이 시소처럼 반응을 하면서 균형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의 기능이 확 떨어지면 이쪽만 남아있으니까 내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대로 귀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인은 사실 명확히 환자분 개개인에서 찾기는 어려운데 대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그 귀에 약간의 바이러스가 들어갔거나 하는 이런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정신경염 증상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 앞서서 잠깐 뭐 이야기는 해주신 것 같은데 전정신경염의 특징적인 증상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석증은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와도 그게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전정신경염은 그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며칠 동안 계속 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가면서 뱅글뱅글 도는 증상이 있으면 위장관이나 이런 데서 자율신경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메스꺼리고 토하는 그런 증상이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일단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지죠. 술 많이 마시고 새벽에 느꼈던 그런 증상하고 비슷한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치료는 어떻습니까? 전정신경염은 일단은 며칠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요. 그 빙빙 도는 증상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때 빨리 운동 치료를 시작을 해서 지금 기능이 떨어진 쪽과 제대로 남아있는 쪽에 서로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정 재활 운동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전정 재활 운동 치료 뭐 아주 특별한 치료법인가요? 뭐 운동을 뭐 이야기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운동은 귀에 있는 균형 잡는 신경은 양쪽에 있는 게 같이 반응을 해서 내가 머리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각도로 움직였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걸 뇌에다 전달을 해줘서 뇌에서 그러면 내가 눈을 이만큼 움직여야지 내 시야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팔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되겠구나. 이런 명령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귀에서 오는 신호가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나다 보면 머리에서는 도대체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염처럼 갑자기 오른쪽 왼쪽에 차이가 났을 때는 그 차이 난 상태를 머리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귀 쪽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대뇌에서 좀 조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내가 눈으로 보는 감각이 있고 귀에서 오는 감각이 있고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이 있고 이 세 가지 평형을 잡기 위한 정보를 머리에서 다 종합을 해서 내가 균형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감각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종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려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머리로 움직이는 것을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뭐 역도를 들거나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내 시선이 자꾸 움직이면서 내 몸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정신경염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메니에르하고 편두통성 어지럼증 이건 또 어떻습니까? 네. 메니에르병하고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이 보통 한 몇 시간, 뭐 반나절, 뭐 이렇게 오는데 반복적으로 옵니다. 특징은. 그래서 한 2시간 막 뱅글뱅글 돌고 메스꺼리고 토하고 이렇다가 또 멀쩡해졌다가 몇 주 있다가 혹은 며칠 있다가 또 어지럼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메니에르씨병은 그럴 때 청각 증상이 같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우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귀가 먹먹해진다든지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같이 오는 게 특징이고요.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두통이 같이 오거나 아니면 두통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메니에르 비슷한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좀 더 많나요? 네, 젊은 층에서 좀 더 많고 그리고 청소년기나 어린아이들에게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에 편두통성 어지럼증의 어떤 어린아이에서 나타나는 형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커피, 또 견과류, 초콜릿 같은 건 좀 어때요?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식품이 관련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편두통을 유발하는 자기 관련된 그런 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메닐시병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종류를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과 함께 소금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염식도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에 생긴 어지럼증에 대한 질환들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하나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어지럽다는 표현에 또 이렇게 많은 원인과 어지럼증의 종류가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어지럼증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효정 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어지럼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뭘까요? 뭐 탑 10이랄까요? 네. 일단 어지럽다, 어지러워서 어디 나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죠. 무서워서 뭘 못하겠다. 네. 그러면 빙글빙글 돈다, 아득하고 어질하다 이런 증상적인 표현 외에도 사실 아까도 언급은 하셨지만 메스껍다거나 어지럼증이 심할 때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메닐시병 같은 경우에는 청각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많고요. 메스꺼리고 토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오는 어떤 어지럼이든지 간에 뱅글뱅글 도는 증상이 있으면 메스꺼리고 토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위장관이 자기를 비우는 식으로 자율신경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시경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그렇군요. 또 요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서 냉방병 호소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냉방병이라든지 뭐 탈수 증상으로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게 빙글빙글 도는 것도 있지만 일어났을 때 앞이 까매진다든지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지럼병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피가 바깥쪽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확 일어나거나 할 때 이 머리로 갈 수 있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어지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날씨가 더우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탈수가 되니까 피가 모자라지는데 그럴 때 확 갑자기 일어나시면 그럴 때 어지럼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 사실은 본인이 좀 어떤 어지럼증인지 잘 알고 있으면 좀 대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석증인지 메니엘인지 뭐 전정신경염인지에 따라서도 좀 대비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증상을 뭐라고 사실 판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의사에게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 어지럼인지를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의사 입증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지러울 때 어떻게 어지러운 것인지, 내가 귀에서 혹시 나는 소리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기억을 해서 와서 진료실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판정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귀로 인한 어지럼증, 뭐 귀에 오는 감기라고도 표현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석증 같은 경우는 사실 어지럼증을 느낀 당시 그 이벤트가 있는 당시에 그 환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귀에 생기는 문제라고는 믿기지 않고 정말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고 막 정신없이 긴장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 증상하고 좀 실제 치료 과정 뭐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하고는 좀 이게 좀 괴리가 있는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귀로 인한 어지럼증은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메니에르시병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실제 본인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심각히 볼 수 있는데 흔히 있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아주 심하지만 사실 그 질환의 그 중증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뱅글뱅글 도는 감각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이게 원시 시대 같았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못 도망가고.
그런 본능적인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공포심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게 어떤 질환인지 본인이 이해를 해서 마음을 안심을 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께 저는 가능하면 그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귀로 인한 어지럼증이 주제긴 하지만 혹시 이게 돌발성 난청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좀 다른 건가요, 이거는요? 좀 완전히 난청하고는 어지럼증하고는 연관이 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이게 돌발성 난청의 형태로 메니엘시병이 처음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 있으신 환자분한테서 전정신경염과 같은 형태의 어지럼이 같이 오기도 하고 돌발성 난청이 있었던 환자분에게서 이석증이 더 자주 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신경이기 때문에 질환이 그냥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에 있는 어지럼증은 거기에 기관도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지금 겹쳐서 오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만 어지럼증 역시 뭐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조언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본인의 생활에 문제가 되는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어느 과를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에 가서 아무한테나 가서 먼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을 한번 겪고 나시면 이 어지러울까 봐 고개를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안 어지러워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든지 고개를 안 움직이고 사회생활을 줄이시면서 어지러움이 유발될까 봐 무서워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인해서 또 어지럼증이 유발이 됩니다. 움직이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또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시면 꼭 병원을 찾으셔서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시면 어지럼을 보는 의사라면 자기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분야, 어느 분야로 가시도록 안내를 잘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먼저 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요. 어지럼증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운동 같은 게 있는지도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또 이런 게 있을까요? 특별히 음식은 없고요. 일단 메니엘시병 같은 경우에는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운동하시는 거는 여기저기 쳐다보는 게 들어가는 운동. 그러니까 뭐 공운동이라든지 걸어가실 때도 여기저기 쳐다보시면서 가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게 더 좋다는 네. 거군요. 정말 신기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이비인후과의 이효정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